고객을 만나서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고객을 만났을 때 내 편으로 만드는 리크루팅 순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배운 것은 여러 번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것을 숙지한 다음에 필드에서 써먹어야 돼. 필드에서 써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어쨌든 만나야 돼. 약속을 잡아야 돼. 만나자 하세요. 어떻게 만나요? 아니, 밥 먹자, 커피 마시자 하세요. 우리 사업은 가만히 사업이죠. 가서 만나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뭐 애터미 얘기를 하든 사업 얘기를 하든 제품 얘기든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나는 미팅을 잡는 게 목표야.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자, 만났어? 이제 만나자 막 애터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애터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 상태로 상대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좋아하게끔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해서 내가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또 이 시간 동안 탐색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사업이 필요한지 애터미 제품이 필요한지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만나면 일단 막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력적이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엄청 어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만나면 애터미 얘기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인생사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애기 엄마예요. 그러면 애들이 요즘에 가해 교습할 때 줌으로 많이 하더라고. 내가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면 정보를 주니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하는 부모님들 진짜 많이 만나봤잖아요. 진짜 많이 만나봤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내가 전문가라는 걸 내가 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같으면 제가 1년 아프면서 건강에 대해서는 반박사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지식이 많다는 걸 알려주면서 상대가 나에 대한 호감을 가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아이덴티티, 디파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헬프, 라이프 코치라고 생각해요. 헬퍼. 남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내 제안을 안 받아들여도 나는 상처 안 받아요. 필요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판매원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니까 늘 내가 부탁하니까 내가 쫄리는 겁니다. 내가 늘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를 편안하게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때 여러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코치다, 문제 해결사라는 그런 마인드로 그 사람을 대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건 상대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파악해야 되거든. 자, 니즈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거든요. 막 겐또 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그분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고객이 뭐라도 해결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 학교 상담이라도 내가 내 경험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애터미 제한이 아닌 삶에서 다양한 어떤 경험이 많으면 그 경험으로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일즈맨은 일단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집중하도록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딱 만나죠. 막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과 경청으로 통해서 그분이 궁금한 게 뭔가, 그분이 당장 급한 게 뭔가, 그걸 딱 캐치해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먼저 정보를 주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듣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면 상대는 결국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상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대신에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해보니까 그게 달란트가 개발되면서 어느 순간요 웬만하면 상대의 감정, 기분이가 느껴져.
기분이 느껴지니까 상대도 내가 상대를 느끼고 이해하고 관심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은요,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그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굳이 내가 수용을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을 좀 비우고 상대방의 인생을 내 마음에 좀 담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너무 많아. 좀 내 생각을 비우고 오늘 한 시간은 저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겠다. 여러분이 각오를 하세요. 그리고 맞장구 치면서 역지사지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려면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감 능력이 있으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 인간, 사랑, 행복에 대한 평소에 여러분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 행복,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배웠죠. 관계가 좋으려면 시간이 좋아야 되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려면 마르지 않은 연금성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더 많은 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제 확신이 있는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남을 설득하려면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품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탐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재능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사업이, 이 제품이 너한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고객 앞에서 애터미만큼은 내가 전문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고객은 어쨌든 여러분보다 애터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내가 애터미를 좀 아는데 이 질문 앞에서는 깽깽깽합니다. 무슨 질문? 얼마 벌어요? 얼마 벌어요만 물으면 여러분이 막 맥도 못 치고 깽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영 스타마스터가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75,000 벌 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다고? 끝났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주영 스타마스터는 내가 팔지 않고 나오는 75,000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다른 글로벌 대문자 A사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0만 원을 한번 4번 받았대. 박수치고 난리랍니다. 막 길이길이 막 어떤 기립박수 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수입에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돈 되냐 물어보면 굳이 나는 뭐 열심히 안 해서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 되냐고 묻는 이유는 돈이 좀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있게 돈 된다고 하세요. 돈 된다고. 거짓말이 아니고 돈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확률 게임으로 저항을 극복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업은 거절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절을 받는데 명단이 훨씬 많으면 아프지 않아요. 100명의 명단이 있어. 4명이 거절해도 96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거절이 아픈 거는 결국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말 법칙 던져보고 던져봐야 되는데 꼭 몇 명 달아놓고 여기서 쇼업을 보려니까 힘든 거거든요. 이 사업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고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사업입니다. 사람은 성인은 생각이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데 포커스니까 내가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은 어차피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세일즈 슈퍼스타들은 설득보다도 찾는 사람을 찾더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나게 이 사업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스폰서를 통해서 호일러의 법칙을 쓰세요. 그런데 체면 수사도요.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체면을 걸지 않습니다. 왜? 체면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세일즈 슈퍼스타들은 왜 세일즈를 잘하냐면 세일즈가 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구매력도 있는 사람.
필요를 느끼지 않는 고객에게 굳이 애터미 사업이나 제품을 전하지 않더라. 그래서 더 많은 명단은 아시죠? 내가 아는 사람만 적는 게 명단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소개받을 수 있는 미래의 사람이 다 명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명단, 뭐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줌마 이런 걸로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률계로 무차별적으로 만나라는 거죠. 자, 만났어요. 만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쇼더 플랜 해야 돼요. 이 쇼더 플랜을 좀 계획을 하고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지금 애터미에서 본사에서 ACC, RCC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내가 쇼더 플랜 못하면 조직을 크게 키우기는 힘들어요. 내가 치킨집 사장이야. 치킨을 내가 튀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방에 조직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강력한 도구가 쇼더 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랑 할 줄 모르고 안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회중에서 어떤 줌으로 하는 쇼더 플랜은 적어도 여러분 모두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수동적이 되어서는 점점 조직 구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스피치가 어려요. 쇼더 플랜이 어려요. 그렇게 말하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위대한 타고난 모든 연설가도 다 대본을 통해서 엄청난 연습벌레였어. 그리고 연습이 DNA를 이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 100번 하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처음 딱 한 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많이 하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10,000번 이상 하잖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프레젠테이션 계획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만날 것을 얘기해서 지금부터 쇼더 플랜 계획하고 연습하고 대본 써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야만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쇼더 플랜 할 때 중요한 건 막 애터미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고객을 베이싱 기법이랑 라포를 형성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야 그분이 내 말을 들어. 아직 친한 관계도 아닌데 내가 막 얘기하고 훅 들어가면 그분은 안 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처음 만나면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낮추는데 여러분이 총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미를 발산해냅니다. 베이싱 기법 많이 배웠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팔짱 까요? 내가 팔짱 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손을 흔들면 내가 오른쪽으로 손을 흔드는 겁니다. 이 베이싱은 그 상대방의 잠재의식 속에 나도 당신과 똑같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내 목소리랑 일치하거나 내 행동과 따라하며 내 편이라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하고 친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정보를 넣어야지 그분이 듣지. 일단 마음의 벽을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은 내 얘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얘기할 때 여러분이 특징 중심이 아니고 혜택 중심. 그러니까 뭐 애터미 해모임은 전국 단기 백작이 다 알아. 전 국민이 지금 전국 단기 백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좋은지 너한테 도움되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득 혜택 중심의 사업 설명을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애터미가 지금 해모임 광고하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고객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해모임 광고를 해서 공신력을 높여서 주변 사람도 더 믿고 쉽게 해모임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이득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이제 광고를 하니까 추석 명절 선물 받기 쉽다.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분명해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얘기해서 고객이 이득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를 위한 이득이다.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재정 상태가 탄탄해요. 이거는 그 특징이에요. 재정 상태가 탄탄해서 네 자녀 산대까지 상속이 된다. 이게 혜택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혜택 중심의 문장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부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자, 고객과 절대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 왜
모든 사람은 논리의 영역 아니고 세일즈도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자, 고객이 나는 제품이 안 좋아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제품은 감수성의 문제지 이게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고객이 제품이 안 좋다고 하면 그걸 어떤 막 데이터로 증명하겠다 하면 할수록 고객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나를 반발하는 그 말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막 증명하고 따지면 그 순간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말해요. 앱솔루트 가격이 비싸요. 앱솔루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아요. 그러면 야, 네가 뭐 명품을 써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 약간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이렇게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한번 고객의 말을 받아주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앱솔루트가 고순도 EGF 성분이 있어서 백화점은 이런 앰플 하나도 한 박스 가격과 동일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러서세요. 그러면 일단 고객은 내 말을 수용한 거여서 그래요? 한번 써볼게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로 다투려고 하지 마라.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자, 독심술은 세이지의 성공의 열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궁금한 얘기를 내가 먼저 선수를 쳐버려. 그래서 상대의 궁금한 걸 가려주거든요. 긁어주거든요. 이게 독심술 기법입니다. 많은 세이지 스포스타들이 이걸 써요. 무슨 어떤 예를 들면 뭐 얘기를 하다가 다단계라고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상대는 다단계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내가 먼저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 저는 다단계라서 이걸 한 겁니다. 이에 N승, 승수의 법칙, 복리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걸 잘하려면 여러분이 좋은 청취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니즈에 관심을 가지면 어느 순간 저분이 어떤 부분이 조금 캥기고 어떤 부분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않다는 감이 오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파는 게 싫다고요? 어떻게 알았어? 저도 엄청 못 팔아요.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좀 고급 스킬이죠. 그리고 끝으로 플리즈 제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제발 골문까지 갔으면 슛 하고 좀 슛을 추십시오. 뭐냐면 좀 제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한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문까지 갔으면 공을 날려야 돼. 한 번 날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제한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오케이 하든가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내 명단이 아니겠지. 오케이 하면 좋고 어쨌든 제안을 해야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가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연락해 주세요. 아시죠? 연락 안 준다는 거.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콕 집어서 이거 한번 구매해 보세요. 그러면 구매하든가 안 하든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써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나를 들으세요. 근데 시간 있을 때 들으세요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콕 링크를 날려서 몇 시에 가능해요? 7시에 가능해요? 9시에 가능해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한 개는 얘기하거든?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9시에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다 듣고 10시에 잠깐 통화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로 몰아서 반드시 어떤 성과를 따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제안해도 도망 안 가거든. 상대 도망 안 가요. 근데 제안해서 상대가 불쾌감 느껴요. 내 제안에.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을 더 만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좀 심플하고 가볍게 제안을 많이 하는 식으로 가면서 인간관계 세이지에 대한 어떤 심리를 좀 파악하고 좀 더 고급진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